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사회를 맡은 전문 MC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로 본 행사의 제3권역 개회식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3권역 개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무부 대전 솔로몬 파크의 윤용범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쁜 시간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오늘 경연을 함께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고등부 형사 부문을 맡아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원 교수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양지혜 변호사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부 형사부문 마지막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대전지방검찰청 홍등불 검사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고등부 민사부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세일 교수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정희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박건태 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회 준비하시느냐 좀 많은 시간 노력 들여서 준비하셨죠? 긴장 많이 되시나요? 목소리는 아까 좀 컸는데 지금 갑자기 긴장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만큼 열심히 성의껏 실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법무부 대전 솔로몬 파크 윤용범 소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가 솔로몬 노파크에서 이루어지는 경연대회인 만큼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 재판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며 법과 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연대회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법의 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사회적 문제를 법의 지혜로 풀어보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열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가팀 모두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즐겁고 후회 없는 경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에너지를 가득 받아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 데 있어서 있는 힘껏 온 힘을 쏟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과 청중의 반응 15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별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경연 시간은 재판 속의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분당 1점이 감점이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연이 끝나고 나면 약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임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본 첫 번째 발표 순서를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의 긴장감과 조금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함께 화이팅 외치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름과 함께 오늘 좀 잘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외치면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마 첫 번째 팀이 가장 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의 에너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 경연 첫 번째 발표팀의 그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인가부터 학원 계단에서 담배 피던 애들이 학원 입구 앞에서 술 마시는 건 둘째치고 그 앞에다가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저기 앉아있는 저 날라리잖아요.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부적절한 언사로 피고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인원수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인원수가 줄긴 했죠. 어떤 내용의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었나요? 저희 학원 강사님들이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6명 중 69명이 미래로 학원 출신이었습니다. 증인의 학원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옮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 방식이 익숙해져서 옮겼다고 하더군요.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피고들의 업무 방해가 아니라 증인 명강희 씨의 학원으로 옮겨간 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인의 물증 없는 추측성 증언과는 달리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신문한 결과 피고 2인의 영향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동 씨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역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사유됩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대치동 씨의 불명증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는 상당히 위험한 졸피뎀 계열 수면제 처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 못 드는 이유는 공들여 키워온 학원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흔들린 것은 학생들의 미래였습니다. 저희는 분명 미래로 학원에 큰 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 미래로 학원의 내막을 알게 될수록 수강생 감소가 저희 탓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전 전빈고등학교 엡실론 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엡실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전민고등학교 지도교사 강용대입니다. 저희 엡실론 팀은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제로 하여 그게 우리 탓은 아니자라는 제목으로 모의 민사 재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엡실론 팀에서 구성한 모의 재판은 원고인 미래로 학원의 원장 대치동 씨가 만 19세 직업학교 유급생인 피고 나불량 군과 교화 중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 두 사람이 저지른 일탈행위들이 학원 업무에 큰 방해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손해와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피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되 학원에 손해를 끼칠 정도의 영향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같은 시기에 학원에서 독립한 학원 강사 명강희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2인의 업무 방해가 학원 매출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가의 여부, 피고 2인의 업무 방해가 원고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주었는가의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엡실론 팀의 모의 민사 재판을 시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갱생지방법원 2017 갑 1408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원고 소송 대리인 원고 대치동 출석했습니다. 피고 나불량, 교화 중 모두 출석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2017년 5월 2일에 제출한 소장 및 2017년 7월 8일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기재된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네, 피고 나불량과 교화 중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온갖 업무 방해로 인해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이는 곧 원고 측의 심각한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나불량과 교화 중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에 의거 피고 2인 모두에게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금 9,975만 원, 명예훼손 및 매출액 감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총 1억 975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하신 답변서에 따라 답변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학원 수강생 수 및 매출액의 감소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명강희 강사의 학원 설립 등 학원 내부의 사정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피고 나불량, 교화 중에 여러 부주의한 행동들이 미래로 학원에 영향을 끼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측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양측 더 주장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나불량, 교화 중의 업무 방해가 미래로 학원 측에 손해를 가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제 양측의 증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하실 증거나 신청하실 증인이 있으십니까? 네. 네, 원고 측에서는 피고 나불량, 교화 중의 업무 방해를 원인으로 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갑제 1호증 인터넷 카페의 댓글창 캡처본, 피고들의 미래로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갑제 2호증 SNS 비방글 캡처본, 피고들의 장난 전화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제 3호증 미래로 학원의 통화 내역, 전 미래로 학원의 강사이자 현세희망 학원의 원장인 명강희 씨가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감소의 영향력이 적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제 4호증 다른 강사가 나갔을 때의 수강생 변화 그래프, 마지막으로 대치동 씨의 정신상의 스트레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갑제 5호증 대치동 씨의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에 추가로 과거 미래로 학원의 학부모였던 나극성 씨, 현 미래로 학원의 행정 담당자인 최행정 씨, 힐링타임의 병원장이다 대치동 씨의 주치의인 닥터 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피고 측 소송 대리인, 피고 측에서는 제출하실 증거나 신청하실 증인이 있으십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는 피고 나불량군과 교화 중 양이 미래로 학원에 미친 영향이 적음을 증명하기 위해 을제 1호증 인터넷 카페의 댓글창 캡처본과 미래로 학원에서 감소한 학생의 수와 세희망 학원에서 증가한 학생의 수가 유사함을 드러내기 위해 을제 2호증 전에 다니던 학원이 적혀진 세희망 학원의 학생 명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울러 미래로 학원의 전 강사이자 현 세희망 학원의 원장인 명강희 씨와 현 세희망 학원의 수강생인 너무의 군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7년 8월 12일 오후 1시 303호 법정에서 갱생지방법원 2017 가압 1408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8월 12일 오후 1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갱생지방법원 2017 가압 1408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소송 대리인은 일어나 주십시오. 원고 측 출석자 확인해 주십시오.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왕, 원고 대치동, 증인 나극성, 최행정, 닥터 힐 전원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출석자 확인해 주십시오. 피고 소송 대리인 정말로, 피고 나불량, 교화 중, 증인 명강희와 너무의 모두 출석했습니다. 증언에 앞서 양측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들을 분리신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각 증인에 대해 신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양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진술서를 보고 증언해서는 안 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이 없는 질문은 제한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나극성 씨와 닥터일, 최행정 씨, 피고 측 증인 명강희 씨와 너무의 군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극성 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남강동 치동아파트 305동 601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700426-23456778입니다. 증인 최행정 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네, 평원동 침착아파트 102동 908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89112-22345667입니다. 증인 명강희 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네, 내일동 꽃길 아파트 402동 502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8110-134568입니다. 증인 너머의 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희망동 공부 아파트 1010동 802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0010-34566789입니다. 증인 닥터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동 우병 아파트 1004동 101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6110-004-1357953입니다. 증인 나극성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모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증인 나극성 씨를 신문할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잠시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나극성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원고 측부터 신문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의 자녀분이 미래로 학원에 다녔던 것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미래로 학원에 대해서 평가 한마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원의 커리큘럼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미래로 학원 다니면서 성적도 많이 올랐거든요. 증인은 학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자녀분이 학원을 그만두도록 하신 거죠? 2월인가부터 학원 계단에서 담배 피던 애들이 학원 입구 앞에서 술 마시는 건 둘째치고 그 앞에다가 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술 버릇이도 되는 것 마냥 거의 매일 밤마다 와서 그런다는데 냄새도 냄새고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저기 앉아있는 저 날라리잖아요.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부적절한 언사로 피고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발언에 주의해 주시고 법정에 걸맞은 성숙한 태도로 신문에 응해 주십시오. 네, 원고 측 재판장님. 대리인 마저 신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증인은 저 아이들이 당사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죠? 그거야 제가 학원에 항의 전화를 했을 때 원장 선생님께서 저 아이들 지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재판장님, 잠시 사전에 제출한 갑체 1호증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이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미래로 학원의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님들의 불만 사항들이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타난 불만 사항들과 방금 진술하신 바가 일치하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네, 맞아요. 저도 저기 한마디 올렸는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부모님들과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나갈 때 같이 나간 엄마들도 많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자면 피고들의 행위가 학원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한 을 제1호증을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이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증인이 나간 뒤에 미래로 학원에 남은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희 애랑 몇몇 애들이 나가긴 했어도 꽤 많은 아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극성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행정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극성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최행정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원고 측부터 신문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현재 미래로 학원의 행정 책임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담 전화나 회계 등 행정 업무는 모두 제가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인원수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인원수가 줄긴 했죠. 왜 인원수가 줄었다 생각하시죠? 그거야 당연히 나불량이랑 교화중 때문이죠. 증인,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저질렀습니까? 먼저 학원 앞에서 담배나 피워대고 밤만 되면 술 먹고 구토해서 너무 불쾌했어요. 저도 이렇게 불쾌한데 우리 수강생들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놈의 장난전화까지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SNS에다 우리 학원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거 분명 다 거짓말이거든요. 흥미롭군요. 어떤 내용의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었나요? 저희 학원 강사님들이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 강사님들이 변태여서 여학생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 학원 강사님들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장담할 수 있어요. 재판장님, 갑제 2호증으로 제출한 SNS 비방글을 화면으로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SNS 비방글이 증인이 말씀하신 게시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거짓 소문들이 학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까? 당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헛소문을 믿고 있었어요. 네,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이 어떤 방법으로 장난 전화를 걸었나요? 전화를 걸어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서 전화선을 확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학부모님들 전화를 받아야 하니 그럴 수도 없었죠. 그 아이들 때문에 너무 짜증났어요. 재판사님, 갑제 3호증으로 제출한 미래로 학원의 통화 내역을 화면으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통화 내역에서 반복되는 두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저 전화번호들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렇다면 증인, 피고들의 장난 전화가 미래로 학원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피해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피해를 줬죠. 받아야 하는 상담 전화도 못 받는 일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앞서 보여드린 증거와 그에 따른 증언을 통해 피고들은 학원의 평판 악화를 비롯하여 미래로 학원에 손해를 끼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원고 측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 학원에 대한 SNS 비방글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걔네들 때문에 비방글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SNS 비방글의 근원지가 피고들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2명의 계정으로 SNS 비방글이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SNS 비방글이 거짓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습니까? 네, 물증은 없네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장난전화의 장본인 역시 피고들의 소행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 그 2명의 전화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장난 전화가 학원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전화 벨소리가 교실까지 들리진 않아요. 카운터는 1층이고 교실은 2층이거든요. 수업 듣는 아이들도 별 말은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앞서 진행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들이 SNS에 올린 소문의 진위 여부를 밝힐 물증은 없습니다. 또한 장난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원 수업 진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최행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강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행정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명강의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피고 측부터 신문 시작하세요. 네, 재판장님. 증인은 전 미래학원의 강사이자 현 세희망학원의 원장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미래학원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순간에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와 대치동 원장님은 교육에 대한 신념이라던가 학원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커리큘럼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방식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었기에 새로 학원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나요? 저는 가족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이들의 능력에도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원장님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여 주셨고 저는 그런 원장님의 방식이 너무나도 숨막혔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대입 상태를 보이셨군요.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한 의제 2호증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이 명부 사본은 세희망학원의 학원생 중 미래로학원 출신이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증인, 미래로학원 출신의 학원생 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 학원에 유입된 82명 중 69명이 미래로 학원 출신이었습니다. 증인의 학원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옮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 방식이 익숙해져서 옮겼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제가 오래 가르치는 아이들이거든요. 증언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명강희 씨의 신문을 통해 미래로학원의 수강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피고들의 업무 방해가 아니라 증인 명강희 씨의 학원으로 옮겨간 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의 업무방해 요소보다 본인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애들이 말하기론 제 수업 방식을 더 선호해서 옮겼다고 하더군요. 이렇다 할 물증은 없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한 갑체 4호증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네, 이 그래프는 과거에 미래로 학원에서 한 강사가 나갔을 때 학생 수 변화와 증인이 미래로 학원을 나갔을 때 학생 수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다른 강사가 나갔을 때는 변화폭이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증인이 미래로 학원을 나가던 시기에는 변화폭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증인의 영향력보다는 피고 2인의 업무방해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애들이 몇 번 이야기한 걸 들어봤을 뿐입니다. 네, 재판장님, 증인의 물증 없는 추측성 정황과는 달리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신문한 결과 피고 2인의 영향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명강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무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의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너무의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피고 측부터 신문 시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미래로 학원에 다니다가 세희망 학원으로 넘어가신 너무의 학생 본인 맞나요? 네, 맞아요. 증인은 학원을 옮기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미래로 학원을 다니셨나요? 중2 때부터니까 대충 한 3년 정도 다녔어요. 3년이라면 꽤나 오랜 시간인데 그동안 계속 다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솔직히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중1 때까지 수학을 진짜 못했었는데 미래로 학원 다닌 다음부터는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성적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준 미래로 학원을 끄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제가 3년 동안 계속 명강희 쌤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쌤이 나가고 나니까 효과가 영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강희 쌤이 새로 학원 차리셨다길래 냉큼 따라갔죠. 그렇다면 교육 커리큘럼의 차이 때문에 명강희 씨를 따라 세희망 학원으로 옮겨가신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커리큘럼 때문에 세희망 학원에 간 거 맞아요.
혹시 명강희 씨가 학원에서 나갈 당시 학원 분위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다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명왕이 쌤이 나가신 다음부터 수업 분위기가 확실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명왕이 쌤 수업을 들으려고 학원 나오던 애들도 꽤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전 쌤 따라서 세이망 학원에 가기로 했어요.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명강희 씨를 따라서 세이망 학원에 갔는지 아시나요? 제 친구들 중에서 세이망으로 넘어온 애만 해도 22명이나 돼요. 제가 잘 모르는 애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50명은 넘게 왔을걸요. 혹시 증인 외에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학원을 떠났나요? 아마 많이들 그랬을걸요. 제 주위에 세이망 학원 친구들 중에서 그 미래로 학원 출신 애들은 다 명강희 쌤 수업을 들으려고 왔어요. 증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미래로 학원을 다니시 피고 2인에 대해 아셨나요? 만일 알고 계셨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불량? 저 유명했죠. 맨날 술 마시고 이상한 장난하고 학원 갈 때마다 토 냄새 때문에 기분 잡치곤 했어요. 증인이 세이망 학원에 간 것에 피고들의 영향도 있습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해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너무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닥터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의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닥터일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원고 측부터 신문 시작하세요. 네, 재판장님. 증인은 힐링타임의 병원장이자 대치동 씨의 주치의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치동 씨는 언제부터 병원에 나오셨나요? 맨 처음 나오신 건 2016년 1월 15일부터였습니다. 재판장님, 갑 제5호증 대치동 씨의 진료 기록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네. 대치동 씨 진단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라 적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대치동 씨는 2017년 2월 초부터 학원에 문제가 생겨 매출액이 감소했고 자신의 학원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 증세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면증 증세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까? 현재 대치동 씨의 불면증은 몹시 심각한 상태로 수면제 없이는 잠드실 수 없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와 비교해서 이번 사건 이전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예전부터 가끔씩 수면제를 복용하시기는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방금 그 전부터 대치동 씨가 가끔씩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그 전에는 복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래도 학원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적응하시려 복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치동 씨의 평소 생활 패턴과 이번 사건 중 어느 쪽이 더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는 평소의 습관이 누적되어 온 탓이 더 크지만 대치동 씨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역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사유됩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대치동 씨의 불면증은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는 상당히 위험한 졸피뎀 계열 수면제 처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닥터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2인의 온갖 업무방해 행위들이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나극성 증인과 최행정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이 결국 미래로 학원의 평판 악화와 수강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막대한 매출액 손실이 야기하였으며 원고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를 명강희 증인의 독립을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제출 없이 오직 명강희 증인의 기억에만 기반을 둔 진술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너무의 증인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로 마땅한 증거 제출 없이 주관적인 한 명의 개인적인 평가 이상으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 측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에 의거 피고에게 9,975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신상해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총 1억 975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 2인의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행위들이 미래로 학원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치는 행위였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결정적으로 명강희 씨의 증언에서 밝혀졌듯이 미래로 학원의 수강생 감소 현상은 원고와는 다른 신념과 다른 커리큘럼에 이끌린 수강생들이 세이망 학원으로 옮겼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피고 2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수강생 감소로 인한 매출액 손해로 이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신념과 커리큘럼의 등을 돌린 수강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교육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기인한 오판입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10여 년을 학생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탄탄한 미래를 위해 온갖 불만과 반감을 감수해왔음에 있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 못 드는 이유는 공들여 키워온 학원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흔들린 것은 학생들의 미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둘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몰랐다든가 술 취해서 그랬다든가 하는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미래로학원 원장님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분명 미래로학원에 큰 폐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 미래로학원의 내막을 알게 될수록 수강생 감소가 저희 탓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발뺌력을 욕하셔서 좋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했으면서 발표하지 말라고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둘 앞으로 착실하게 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꼭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 희망을 지켜주십사 이렇게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017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9월 27일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갱생지방법원 2017 가압 1408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반세를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소송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결심합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만 5천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피고 납을량, 교화중은 연대로 책임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금부터 판결 이후의 요지를 말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학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진행해왔고, 민법 제751조에 따라 원고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매출액 감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명강의 학원 설립으로 인해 빠져나간 수강생이 상당수이므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상의 피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정신상의 피해는 명강의 학원 설립으로 매출액 감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9,975만 원이었으나 명강의 학원 설립에 관한 외부적 요인과 학원의 내부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의 30%인 2,995만 5천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는 1천만 원이었으나 기존에 불면증이 있었고 매출액의 감소에 관한 정신상의 피해는 명강의 학원 설립에 관한 외부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의 50%인 5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3,492만 5천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로 책임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누가 대답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지금 이 나불량 학생과 나불량 씨와 교화중 씨가 만 19세에 특별한 뭐 직업은 없어 보이고 계속 학원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 사람으로서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이 판결 인용된 액수만 해도 3,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좀 받을 생각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받을 방안이 있을지 사실은 좀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나눠서 지급한다 그래도 네,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금액을 선정할 때는 이제 나간 학원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9,97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이 아직 만 19세이고 무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 19세로 선정한 거는 이제 손해배상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만 19세로 선정을 하였고 현재 그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피고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그 의무가 생기다 보면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제 본인들이 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대로 책임한다는 것을 해서 이제 원고 측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 놓은 것으로 저희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내용 잘 봤고요. 이게 처음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나와서 지금 뭐 주된 내용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민법 764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이 법원에 명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고 측에서 좀 주장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되게 잡은 거는 750조랑 751조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대 책임하는 760조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764조에 대해서는 생각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원고 소송 대리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 그 변호왕님이 원고 소송 대리인 맞죠? 네, 네.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 그 강사가 나갔을 때 그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그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제 그 손해가 그러니까 유출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반면에 그 강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 강사로 인해서 나갔다라는 입증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그쪽으로 저희가 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솔직히 보면은 앞부분에는 되게 이 변호왕이라는 사람한테 되게 유리한 쪽에 좀 이끌려졌었는데 이 부분마저 변호왕한테 유리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균형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쪽 부분은 이 변호왕이 실수를 한 그런 경우로 저희가 좀 그쪽 방향으로 틀었거든요. 네, 그런 의도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그래프가 이제 주되게 잡고 있는 게 나간 기간이라고 이제 감소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밑에 그 가로축을 보시면 나간 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간 기간으로 잡았을 때 명강의 강사가 학원을 나갔을 때의 기간이랑
이제 나불량과 교화 중이 사건을 쳐서 이제 그런 피해를 저질렀을 때의 기간이 동일한데 그 기간에서 다른 강사는 나가지 않았. 다른 강사가 나갔을 때는 명강 이 피고들의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생 수가 줄었지만 많이 줄지 않았지만 이 피고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밑에 중점을 둔 것을 나간 기간으로 두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를 참고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겠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의 질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 열린 마음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전민고등학교 엡실론 팀이었습니다. 피고 나질책 씨가 행한 폭력적인 언행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CCTV를 자세히 보니까 막 밀치는 것도 같고 삿대질도 하고 아무튼 청소부 하나 못잡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럼 증인은 당시가 며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시는 거죠?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본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 게 보이면 꼭 와서는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똑바로 하라면서 손가락질도 했죠. 상부에서 자꾸 눈치를 주고 겁을 줬습니다. 제가 고장갑 씨가 쓴 건의서 2권을 가져다 드렸는데 진짜 한 번만 더 제출하면 저를 해고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가 바뀔 수도 있는 마당에 어떻게 휴게실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려면 얼마나 큰 거액을 들여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상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판단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재판장님. 아직도 어머니가 당한 무시와 모독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짜증나는데요. 아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직장 상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어머니를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대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